안녕하세요. 단밤 주식클래스의 찐한캐입니다. 오늘 2025년 1월 4일이고요. 토요일입니다. 네. 어저께 이제 공시가 나왔고요. 네. 그래서 그 관련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요즘은 영상을 올리면 멤버십 분들에게 먼저 오픈을 해드리고 한두 시간 후에 공개로 일반 공개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제 1월 3일날 금요일이죠. 그러니까는 맞을 겁니다.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시간에 그 전환사채가 1월 7일에 상장이 되는데 크게 빠지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요. 이게 진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배 떨어지자 까마귀 난다,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여기 보시면 1월 7일날 약 한 10만 주 정도가 추가 상장이 되는데 1월 7일이면은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그런데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서 지금 시간에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죠. 한 440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 코오롱에서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이게 뭐 11만 8,095원이다. 신주 발행 가격이 이것 때문에 이제 조금 많이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미국 주식입니다. TG는 미국 주식이어서 국내로 들어올 때는 5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5로 나누면 23,619원 정도 되는 가격이고 여기 신주가 37만 3,420주인데 여기에 들어오면 186만 주 정도가 186만 주 정도를 이제 코오롱에서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코오롱이 이제 지분율이 39.8%로 늘어난다. 이게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걸 내포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 배정 유상증자가 이제 거의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일반 배정 하면은 뭐 가령 1,000억 원을 한다. 1,000억 원을 하면은 여기서 지금 400억 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코오롱이 400억 원을 내야 되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티주진에 목숨 걸었으면 코오롱에서 다 먹겠다. 요런 생각으로 그냥 뭐 무차별적인 유상증자로 그 지분율을 높여버리는 게 차라리 방법이다. 그래서 일반 배정 유상증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이유로는 우리 웅렬이 형이 주담대로 대출받은 게 많으신데 그래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돈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주주들 호주머니에서 돈 빼가진 않겠지만 결국에는 계속 우리의 가치가 전환사채랑 유상증자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꼭 상기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코오롱 티슈진이 시간에 5.2% 정도 뭐 3만 3천 주니까 한 6억 정도 들어온 건가요? 6억 한 8천 정도 들어온 것 같은데 뭐 그렇게 그 정도 들어와서 주가가 올라와 있다. 그러면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월요일 날 한번 또 부쑥부쑥 한번 해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은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정 부분 이 자금으로 이제 해소가 되는 것 같고 아마 3월까지는 버틸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또 자금이 필요할 텐데 그걸 또 어떻게 하는지 또 봐야 됩니다. 앞으로 26년, 25년, 그다음에 26년, 그다음에 27년 BLA까지 제가 들은 얘기로는 지금 뭐 수백억에서 뭐 수천억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제가 검증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사업보고서가 나오면 한번 좀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돈이 지금 엄청 많이 든다라는 부분은 확실하다.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저는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많이 들어갈 이유가 있는 건가에 대해서는 저도 의구심이 있는데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렇게 들어가고 내년 3월에도 또 돈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왜냐하면 그 작년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지 않겠느냐
과연 그러면 그룹에서 또 돈을 또 지원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또 확인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일경제에서 정승환의 재계 프리즘이라는 곳에서 뭐 이제 논술 사설처럼 이제 쓰여진 건데, 제가 이제 이런 거 볼 때마다 복창 터지는 게 뭐냐면 2019년도에나 좀 써주지, 그때는 다 같이 합심해서 조회수 빨아먹으려고 그렇게 지랄을 하다가 이제 와서 이 판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뀐 거거든요. 과학 분야에 대한 사법 통제는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 깊이 생각할 문제다. 요 한 문구로, 물론 판사님이 정말 적절하고 멋지게 판결해 주신 거는 맞지만, 그 이전에 판결했던 분들은 왜 이런 생각을 못 했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그 전에는 이런 방법 없던 언론이 이제야 조금씩 돌아서는 것은 뭐 지금 보면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 힘들던 2019년도에는 왜 이런 말 한마디 못 했느냐, 왜 회사 측 말은 아무도 안 믿고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건 왜 써주지도 않았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뭐 이제 보면 뭐 인보사 사태를 보면 응원보다 비난이 급급한 국내 현실이 안타깝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미 2019년도에 다 결판이 난 거여가지고 그렇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그냥 한번 그냥 있길래 그냥 한번 따가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뉴스가 있었죠.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주주 모임에 있는 톡방에 있는 우리 미국에 계신 현직 의사 선생님께서도 뉴스 캡처해서 올려주시고 알려주신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바이오 스플라이스, 바이오 스플라이스, 그다음에 코롱 티슈진, 뭐 세계 최초 근원 치료제 해가지고 로 12빈트, 이제 제가 이제 경쟁약들도 이제 자주 이제 보고 있는데, 요거랑 그 다음에 TGC, 인보사 관련된 이야기가 뉴스로 나왔습니다. 3일제약, 잘 안 보이시겠지만 3일제약이 얘네 요거 로 12빈트의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 한 7,800원에서 지금 7,800원 정도에서 한 13,8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 그 전에 한번 19,500원까지 한번 뛰어 올랐었죠. 그때도 요걸로 올랐습니다. 로 12빈트 이슈 달고 올라왔는데, 요 이제 표로 정리를 해냈는데요. 저분자 화합물이고, 우리는 이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고요. 글로벌 3상 및 추적 관찰이 종료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이제 추적 관찰 중입니다. 27년 상반기, 25년 상반기, 이제 25년 상반기에 낸다는 거죠. 글로벌 인선 3상을 실행했고, 2019년도에 품목 허가를 취소한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근본적으로 질병을 개선할 수 있는 디모드가 세계 최초로 등장할 경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도한다. 지금 이게 디모드를 이제 자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뒤에서도 좀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바이오 스플라이스 로 12빈트 탐탁치 않은 임상 3상 결과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MJSW, 요게 엑스레이로 무릎 관절 공간 너비 변화를 이제 확인하는 건데요. 이게 구조적 변화가 나타났음을 이제 확인했다고 합니다. OA07, 그다음에 OA11,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이오 스플라이스가 공개한 OA07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릎 관절 간격 공간폭 변화의 경우 2년차 때 투약군과 위약군이 0.09, P값이 0.2333, 유의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0.05 밑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두 그룹의 차이는 0.14, P값 0.061.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얘네는 276명으로 임상을 한 겁니다. 뭐 디자인은 독특하게 뭐 되어 있고, 뭐 이래저래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중 맹검이 아니에요. 이중 맹검이 아니고 단일 맹검으로 됐고, 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알고 이제 또 맞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 뭐 워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유효성을 입증을 했는데 앞에 5회 10, 5회 11, 5회 20일 무려 3번에 이제 걸쳐서 시행했는데 모두 주평가 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점이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임상에서 이제 실패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임상에서 실패를 했고 이제 추적 관리 중에 아까 앞에서 봤던 뭐 관절 공간의 변화가 좀 있었다. 뭐 요런 거를 이제 빌미로 한번 진행해 본다는 건데 얘네도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임상 3상을 3번이나 했으니까 얘네도 시간 얼마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요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 디모도 자신하는 이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조금 지금 와서 2015년, 2015년 그다음에 뭐 2019년도 정도까지만 해도 제가 이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의 평가 지표가 TGC는 국내 임상 3상과 미국 임상 2상에서 주평가 지표를 충족한 바 있다. 두 임상 모두 주평가 지표는 관절염의 기능 활동성 평가 지수 KIDC와 통증 평가 지수 바스였다. 미국의 임상 3상의 주평가 지표는 골관절염 증상 평가 지수의 워맥과 바스로 설정되어 있다. 워맥의 경우 국내 임상 3상의 2차 평가와 요거 IKDC입니다. 통계적 유의성을 한 거 있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의 주평가는 워맥하고 바스입니다. 워맥하고 바스예요. 워맥은 기능 활동성 지표고 바스는 통증 지표니까요. 결국에는 골 관절의 어떤 간격 변화라든가 이거는 2차 지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일단 워맥하고 바스를 통과하고 2차 지표가 나와야 되는 건데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KDC랑 바스로만으로 통과했다라는 부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로어 12빈트 말고도 노바티스의 LNA043이라는 또 제품이 있습니다. 지금 임상 2상을 모집 중이기는 한데 제가 아마 예전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는 일단 시간이 늦기 때문에 지금 로어 12빈트가 2025년 상반기에 지금 FDA BLA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이제 통과할지 안 할지를 모르고 만약에 얘네가 통과를 못 한다면 지금 코롱 티슈진 TGC가 이제 가장 빠른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한테 이득인 거고 대신에 우리는 로어 12빈트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저분자 화합물이지만 로어 12빈트는 우리는 유전자 치료자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 안정성 데이터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이거는 이제 한국에 지금 현재 장기 임상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얘기하면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한국인식의 어떤 판단이고 미국에서는 어떤 과학적으로 검증해 달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한국 측에서 우리가 자료를 떼다가 갖다 줄 수 있느냐부터가 중요하고 만약 갖다 준다면 FDA에서 인정하느냐 이 부분도 또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독립적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 IDMC에 뭐 점검을 받았다 하는데 이게 그렇게 크게 뭐 엄청나게 뭐 영향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IDMC의 결정이 임상 성공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상 진행의 청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이게 있기 때문에 환자들 관리에 조금 더 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탈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제발 좀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9년 이후로는 이제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를 우리 모두가 전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론자로부터 뭐 협력하고 뭐 이렇고 있고요. D모드로서의 잠재력은 TGC가 여전히 선두권에 위치한다. 미국 임상 2상 결과는 한국 3상에서 제한됐으며 미국 임상 3상에서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뭐냐면 미국 2상 결과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한국 3상이 잘 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3상이 정말 잘 돼서 허가를 받았거든요. 허가를 받아서 어떻게 됐냐? 하한가 갔습니다. 하한가 갔어요.
이날 왜 하한가를 갔냐? 연골이 재생되지 않는다라고 식약처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이게 진짜로 제가 이제 식약처에도 전화를 하고 대통령 청원실에 청원을 해가지고 이런 문구를 굳이 넣을 필요가 있냐? 왜냐하면 우리는 IKDC랑 바스만이 평가지표였는데 이거를 왜 넣냐? 이 문구 하나 때문에 주가가 하한가 갔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신문고 이런 데다가 넣어서 식약처 직원하고 통화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 그때 기억으로 정확하게 기억나는 건 연골이 재생된 사람도 있지만 재생 안 된 사람도 있었다. 그게 피값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골 재생이 안 된다라고 적었다.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라고 적었다라고 한 게 식약처 답변이었거든요. 그럼 한국 3상 결과가 미국 3상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그러면 어쩌면 연골 재생이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이 있어서 피값이 충족이 못하는 경우에 연골 재생 효과를 못 얻으면 어쩌면 디모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냥 지금 언론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100% 믿고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너는 여지까지 뭐 했냐? 저도 여지까지 여러분들과 똑같이 언론에서 해준 얘기들 다 믿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2019년 3월 이후로 저도 변한 거예요. 4년 만에 저도 변한 겁니다. 그 4년이 지나고 지금 5년, 6년째 돼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좀 관점을 바꿨고 작년 이후에 특히 회사에 대한 믿음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비판적으로 보는 긍정주의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해하기 힘들다고요? 그럼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안 되는 부분, 되는 부분을 좀 냉정하게 좀 바라보면서 좀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비판적 사고를 가지면서 하지만 잘 될 거야 뭐 이런 생각도 가지면서 진행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굳이 볼 필요는 없지만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 27,600원에서 28,600원 사이 요 정도 온다 그러면 이때 못 파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매도해도 된다. 나는 팔 만큼 팔아서 더 이상 팔 게 없다 하시는 분은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언저리에서 지금 사는 건 좀 오바다. 오바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았다.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대신에 코롱 생명과학이 빨리 여기를 돌파를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원칙은 똑같습니다. 25,750원에서 25,000 사이 정도에서 만약에 밑에서 사신 물량이 뭐 100주다 그러면 뭐 여기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15주밖에 못 팔았다. 그럼 여기서 나머지 한 15주 정도 팔고 그 다음에 한 28,000원 정도 가면은 이제 30% 팔았으니까 여기서 한 10주 정도 팔고 그 다음에 뭐 더 위로 간다. 그때 또 나머지 10주 정도 팔아서 물량을 좀 줄인 다음에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다시 쭉 내려올 때 여기서 이제 100주 있던 거 여기 위에서 50주 털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나머지 50주를 좀 차근차근 매수해 가는.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내 매수 단가가 18,000원이었는데 3만 원에 가서 50주를 줄었어 예를 들면. 그래서 한 주당 12,000원씩 먹어가지고 한 90% 가까이, 80% 가까이 먹은 거죠. 80% 가까이 먹었는데 나중에 한 22,000원, 뭐 26,000원 이런 데서 조금씩 살라니까 이게 매수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이제 보기가 싫거든. 그러면 계좌를 하나 터서 딴 데다 사면 됩니다. 딴 데다가. 이게 심리적으로 되게 압박감이 온다는 거 저도 잘 알거든요. 근데 그게 싫으신 분들은 계좌를 새로 파서 따로 사면 됩니다. 아니면 엑셀에다가 따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엑셀에다가. HTS 매수 단가를 보지 않고 나는 엑셀만 보는 거지. 어쨌든 나름의 방법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수하고 홀딩 전략 한국에서는 진짜 개쓰레기 같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미국 주식에서. 미국은 아마 얘네는 이런 나라거든요. 떨어져도 들어주고 떨어져도 들어주고 언제든 탈출 기회를 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팍팍팍팍 떨어지죠. 우리나라는 팍팍팍팍 떨어지고 조금 올랐다 팍팍팍팍 떨어지고. 얘네는 신고까지만 우리는 지금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서나 매수 홀딩이지. 그것도 미국의 좋은 주식들. 우리나라는 아무리 좋은 주식이어도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다. 삼성전자. 제가 이거 가지고
왜 오늘 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요거 가지고 좀 얼마 전에 또 구독자는 아니겠죠. 어쨌든 어떤 분하고 이제 댓글창에서 이제 열심히 싸웠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 주식에서는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잘 들고 있으셔서 성공하신 분들 있죠. 근데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이닉스 정도가 지금 추세를 지키고 있죠. 얘도 근데 이렇게 보면 하이닉스가 지금 거의 삼성전자죠. 이렇게 보면 이게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나올까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도 뭐 밑에서 사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몇 개 주식이 없어요. 이렇게 올라간 주식들이. 코오롱 생명과학을 한번 볼까요? 이런 흐름입니다. 매수 홀딩, 여기 14,650원 밑에서 사신 분들만 행복한 일인 거죠. 어쨌든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찌남 K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